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6월 25일 주말, 자, 금요일 오늘 저희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사실 한 주 동안에 저희도 뭐 크게 성과를 낸 종목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부진했었던 종목군들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최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사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가도 뭐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야, 지수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지수대 오늘 코스피가 종가 3,302포인트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영상 보시면서 하반기 준비를, 하반기, 멀긴 하반기지만 7월장 준비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장중에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또 반상회도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장중에, 월요일 장중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또 주식창 통해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코로나 한참 아주 급락이 나왔던,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급락을 했던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1월달, 여기가 올 1월이거든요. 1월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기간 조정을 보였다. 근데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은, 저는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이 지수대가 상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2021년 증시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증시 목표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야 라는 거를 아직도 목표가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뭐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뭐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겪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불확실성을 거쳤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말 미증시는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주말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목요일 미증시는 뭐 나스닥은 최고가를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우도 큰 양봉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만큼 힘이 좀 느껴졌던 건데요. 뭐 우리 $1 같은 거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환율이거든요. 우리 $1는 지금 여기 1140원대에서 계속 막히는 중인 거죠.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느니, 자, 연내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금리 인상. 악재입니까? 악재라고 볼 수 없죠. 불확실성 해소.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 차로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사실 연내에 한 1% 정도까지는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뭐 당장 보통 금리하고는 좀 시장은 좀 별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거 악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환율은 오늘 크게, 그죠? 주저앉았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 동안 2,4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5,800, 특히 금융 투자, 재미난 부분이죠. 그죠? 예. 물론 얘네들은 연속성을 가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상단을 스물스물 열었다는 거. 자, 이번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제가 상저하고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상저하고. 상저, 한 주 동안에 주초에는 좀 빠졌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서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수가 얼마나 더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야, 너 너무 쉬었으니까 이번에 일어나가지고 너 그냥 쉰 만큼 달리기를 한번 해봐. 너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쉰 만큼, 많이 쉰 만큼 힘이, 그죠?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이렇게 이거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기간 조정이 뭐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3개월짜리 기간 조정이 있었고요. 3개월 다음에 2달 동안 랠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3천 중반을 넘어서 뭐 4천을 가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수는 세게 안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순서, LG와 이런 순서가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1등,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들 늘면서 소위 이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주초해 보이는데, 사실 이틀 동안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나쁘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뭐 가치주들, 내수주들, 또 포스트 코로나 미리 선조정 받았던 변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뚜껑을 열 때 강했던 종목도 주목이 되는 법입니다. 뚜껑을 열 때 사실 강했던 종목도 주목이 되죠. 그렇죠? 무엇이 강했느냐. 오늘 솔직히 따져보면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놈들도 강했어요. 잠깐만요. 뭐냐면 은행주, 뭐 금융주, 뭐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 강했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걔들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이 강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종목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뭐가 좀 올랐다가 또 좀 쉬면 또 다른 놈이 오르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소위 이제 우리 성장주 라인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반도체가 강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뭐 자동차, 네, 저는 뭐 자동차 뭐 현대차 라인부터 해서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여러분도 수익 많이 내셨을 거고, 그 후속주 현대글로비스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여기 뭐 기아 같은 애들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완성차 라인에서 또 자동차고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터리 쪽인데요. 아시겠지만 삼성 SDI도 그동안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외 부품주들, 뭐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순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소위 우리 포스트 코로나 뭐 내수주들도 있고, 소비주들, 뭐 한국 여행주들부터 해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제가 이 5월 달까지는요, 6월 초까지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종목군들이 거의 독주로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대한항공도 그죠?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뭐 진해연이, 제주항공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죽었거든요, 이때. 그죠?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가 낚싯대를 여러분들 던지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 주식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은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갖고. 그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이 있고요. 또 잘 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잘 가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섹터에 그냥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놓은 이거보다는 여러 개의 낚싯대를 던져두고 보시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드리는데요. 누리는 종목은
낚싯대를 던져 있는 낚싯대 중에서 고기가 물어갖고 누리는 종목은 계속 누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수익은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뭐 과하게 너무 올랐다. 그럼 한 절반 팔아갖고 못 오른 쪽 사면 되고요. 좀 더딘 애들은 냅두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빠진 애들은 저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 주에 어떻게 했는지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형 라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저는 현대차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옆으로 누웠죠. 코스피랑 어때? 비슷해요, 여러분들? 많이 누워있는 거 비슷해요? 누워있는 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옆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저는 상방으로 머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좋았던 애는 현대위아예요. 자, 현대위아. 저희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현대위아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유해도 되고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 차익해서 못 오른 애로 갈아타도 된다. 그런 전략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지금 보유 중입니다. 또 하나 현대글로비스. 자, 스물스물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옆으로 굉장히 오래겠죠.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기간 조정 다음에 방향을 잡게 되면 그 방향에 대한 보상이 나온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저는 지금 계속 상반기에 이어서 쭉쭉 보유하고, 그 사이 현대위아 터졌고 현대글로비스 지금 터지고 있고, 그죠? 현대위아도 지금 이거는 현대위아의 수급 동향인데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자, 오늘 종목들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놈들도 잘 들어보시면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현대위아고요. 이거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어때? 자, 요런 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요런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요런 걸 잘 봐주셔야 돼요. 변곡점입니다. 수급의 변곡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은 계속 순매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뭐 팔아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 요즘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점 트라이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그런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삼성 SDI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올 1월달 2월달엔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거의 한 5개월 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요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날이 이제 무슨 요일이었냐면 금요일입니다. 그 요날은 월요일입니다. 야간 반상회 때 제가 이 주식을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때?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입니까? 63,000원? 자, 이때 얼마입니까? 63만원? 64만원이었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70만원 거의 찍었다가 지금 68, 69만원입니다. 지금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쉬었던 종목이 돌아서는 변곡점들을 사야 돼. 그러면 말이죠. 2차 전지가 SDI가 이렇게 튀어 올라왔는데, 야, 그럼 SDI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SK이노베이션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왜? 한 달, 두 달, 3개월, 지금 3개월 옆으로 횡보했다가 코스피가 뚜껑을 열면서 머리를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틀 동안 올랐다가 오늘 하루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상단을 넘었음에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왜? 오늘은 은행, 증권, 뭐 보험주,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갔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랬어요. 하지만 거래는 얼마입니까? 요거 하나 잘 봐주세요. 주가가 쉴 때 전날 거래에 대비해서 33%입니다. 3분의 1 거래됐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매도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품주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 자, 이건 LG이노텍입니다. 자, LG이노텍이 뚜껑을 열진 모르겠지만 역시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 3분기 실적 전망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데 아마 17만원대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이런 종목들 있고 또 하나 지주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SK는 한번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죠?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 또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차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세 번째 진입이거든요. 그때가 아마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27만 5천원에서 28만 5천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스물스물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어. 자회사 실적 좋고, 그죠? 코스피가 뚜껑 열다 보니까 다시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그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 이노베이션, 뭐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SK 텔레콤부터 해가지고 SK는 그죠? 지주사줄 중에서 사실은 뭐 약간 가치주 섹터가 아니라 그냥 성장하고 있는 애,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멀쩡합니다. 지주사 중에서 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나머지 지주사도 한번 보실래요? CJ입니다. 한진칼, 롯데지주, AK. 이거는 저쪽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한진칼을 한번 보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익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어. 한 2주 정도. 얘만 떨어진 게 항공 여행주들, 그 다음에 뭐 사실 내수주들, 뭐 화장품, 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 주식들은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변이 바이러스, 그죠? 델타 변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안고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쪽이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 1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였냐면 뭐 작년에 올 초에 한참인데 하루에 한 30만 명, 그러다가 뭐 2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은 뭐 15,000, 뭐 만 몇천 명대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죠? 걱정은 되나 신선하지는 않다. 왜? 보통 신선한 악재가 처음 영향을 줍니다. 그 주가도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식상해지면 가격 매립 생겨서 오히려 먹을 폭이 커진다라고 그랬어. 오히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주식은 받아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시죠. 뭐 대한항공이니? 대한항공. 뭐 사실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요거 떨어진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동안 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 다음에 크게 성과를 줬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솔직히 여기 3만원, 여기 3만원 정도 오거나 3만원 아래는 뭐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왜? 이만큼의 먹을 폭이 만들어지니까요. 이거 뚜껑 열고 가는 거?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죠? 뭐 진에어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오다가 뭐 여기서는 절반 팔았어요. 주가가 떨어졌죠. 그죠? 여기는 받아내도 된다라고. 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이만큼 먹을 폭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항공주들도 저점을 좀 만들고 있어요. 왜? 악재는 악재죠. 하지만 신선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뭐 백화점, 신세계 한번 보실까? 신세계. 신세계가 사실은 이베이 인수를 네이버랑 같이 준비를 하다가 혼자 하겠다, 단독으로. 그죠? 사실 수익도 많이 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어. 여기 보십시오. 이틀 동안. 근데 요거는 단순하게 이베이 인수전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왜? 보통 주가라는 거는 뭐 외자를 유치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호재로 받아들이고, 뭘 인수하느냐,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불확실성이 생기고 뭔가 돈이 나가는 거,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요. 근데 악재는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베이 인수, 신세계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요한 건 이마트 주가가 반등을 보였느냐 못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마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5%나 돌렸습니다. 5%나 돌렸습니다. 이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신세계 어차피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어제 오늘 여기는 받아내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세계 인터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오늘 받아내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죠?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그동안 성과를 이렇게 주다가 일시적으로 확 죽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죽은 이유가 있잖아. 화장품이든 뭐 아니면 내수 이런 소비주들 뭐 한국 여행주들도 있고 뭐 카지노 이런 애들도 있을 텐데 죽은 이유는 뭐냐? 변이 바이러스 이슈하고 코로나 확진자 갑자기 600명대 600명 후반으로 갔는데 오늘은 600명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하지 않아. 그래서 주가가 가뜩이나 좀 올랐다가 다른 거 떨어질 때 애들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죽이니까 어때?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죽이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받아내는 거야. 그물을 던져놓고 그 그물 안에 던져 오면 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만큼의 먹을폭이 생기니까요. 추가도 해보고. 어제 오늘 나는 이런 것들을 저가에 매수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쪽에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여기 잘 보십시오. 어제 내가 화살표 하나 이렇게. 왜? 나는 그물을 어제 오늘 던져 드렸어. 어제도 그물을 던져 95,000원이 깨지면 목요일이에요. 이만큼의 그물을 던져두고 그 그물 안에서 받아내는 걸로 얘기 드렸어. 근데 사실은 최근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수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 투자들이 30만 주 버렸고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무려 5만 주 순매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하지만 결국엔 재료가 될 것이고, 그죠? 올해 상저하고의 턴어라운드가 그죠? 확고하게 예견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 개선주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이 주가가 멀쩡히 이렇게 있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누군가는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한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보통 받아냈습니다. 왜? 평소에 있던 가격이 아니라 평소에 없던 가격대 내려왔거든. 먹을 폭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왜? 난 이거 뚜껑 열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잘 나갔던 종목들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세요. 그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주가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뭐 보통 이제 악재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신선한 내용이 아니야. 뭐 소규모 합병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내용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게 28만 원대 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요. 이 주가가 26만 원 깨지고 나니까 슬슬 어떻게 돼?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일시적으로 줬던 경우가 많은데, 그죠? 하지만 이 주식은 어차피 자, 한번 보실래요? 올해 사실 작년이 최악의 실적이었고요. 그죠? 올해는 돌아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019년도에는 순이익이 2200억이에요. 작년에는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물론 주가는 좀 회복은 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은 순이익도 2019년을 뛰어넘고요. 뭐 당연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전망은 더 좋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빠져서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물을 던지시라고 했어요. 25에서 24에서 한 26 정도 되는 그물을. 그죠? 왜? 먹을 폭이 생기니까요. 아모레 지도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 받아냈지 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목요일 금요일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야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떨어지면 조금 더 받든지 아니면 가만히 냅두는 거죠 이제는. 왜? 얼마나 비싸게 샀습니까? 주가가 뭐 이 동네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최근에 죽은 적이 없어. 그죠? 이제 오히려 가격 매립이 생기는 구간에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엔터주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엔터주. 여러분들 SM 한번 보시면 SM. 물론 SM을 저는 차익을 했어요. 이 오랜 시간 기간 조정을 거의 한 5개월 넘게 있다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폭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브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브 성과 많이 냈습니다. 여기 15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물론 15만 원대, 16만 원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20만 원대 들어 20만 원 초반, 25만 원에 들어온 분들도 있는데, 그죠? 결국엔 31만 원 이미 넘었고요. 오늘 31만 4천, 32, 33까지 올랐다가 지금 숨고르기입니다. 이제는 좀 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쉰다고 끝나나?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봉 하나 맞으면 저가 매수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틀 전에 절반을 차익을 했습니다. 이날 하이브. 그랬더니 일부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멀쩡히 잘 가는데 왜 팔았냐, 절반을. 절반을 팔아갖고 못 올랐는 주식에 좀 타고, 응? 덜 오른 거 아니면 좀 많이 빠진 거,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왜? 그냥 연달아서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만큼 좀 주저앉으면 판만큼 또 사면 됩니다. 신규로 하는 분들은 또 이 그물을 던져두시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는 거고. 하이브도 여러분들 성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YG엔터하고 CJ ENM 얘기를 할 겁니다. CJ ENM. 우리가 가장 바닥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여기서 주식 많이 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그대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먼저 시작한 거는 1월 달에도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주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튀어 올라가다가 시장이 고꾸라졌죠. 1월 말에, 1월 달 들어서 2월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그때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또 막 떨어졌어. 그럼 이게 뭡니까? 가격 메리시예요. 먹을 폭이 더 생겼다라는 얘기야.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지만 그 이상은 보너스입니다. 지금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CJ ENM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엔터주들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코로나 세상 이유를 본다면, 그죠? 미디어 컨텐츠, 영화, 드라마부터 해고, 또 지금 드라마 이슈도 되고 있고요. 그죠? 어떻게 굉장히 강해. 그죠? 그러면 제가 CJ 라인에서 CJ ENM, 그 다음에 CJ CGV까지. 근데 CJ CGV는 반대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가지고 다시 거래두기가 재조정되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한 건 여기지만 CJ CGV입니다. 근데 어제 그물을 던져드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3,000원대 있다가 여기 3만원, 29,000원 이렇게 오면 여기는 받아내는 자리예요. 기다리는 거야. 어차피 턴어라운드 하게 돼 있어. 근데 어찌됐든 CJ ENM, CJ CGV 그렇습니다. CJ도 마찬가지. 여기 대략 한 105,000원 전후 정도 되겠죠? 또는 10만원? 이만큼의 먹을 폭이 생기는 거고, 이거 길게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여기에요. 몇 년 죽었다가, 그죠?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엔터주 똑같아요. 그러면 잠깐 CJ로 갔지만, 그럼 말이죠. YG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SM도 크게 성과를 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JYP고 YG 한번 보시죠. YG 여기 매수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도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뚜껑 55,000원 열다가 밀렸습니다. 왜? 오늘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간 거죠. 그죠?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대신에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또 매수가 계속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물을 쫙 펴두고 내려오면 차근히 받아서 이런 먹을 폭을 만드는 거죠. 그죠? 만드는 거죠. 하이브 아까 21선까지 만약에 이격 좁히기가 만들어지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 YG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21선 깨지고 할 때도 기회가 왔어요. 그죠? 이런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건설주, 현대건설,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성과 내신 분들 너무나 많은데, 솔직히 어느 시점에 차익도 좀 같이 가면서 가는 게 좋겠다. 오늘은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건설하고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여기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이때 얼마입니까? 대략 한 33,000원대 막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35,000원대도 있고 여기 뭐 4만원대도 했고요. 지금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6만원대 이상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협주 쪽도 같이 묶어서 분명히 현대건설도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잡아드렸죠. 현대건설도 물론 그 현대건설이 먼저 잡아드렸습니다. 투자를 시작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악재가 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현대산업개발. 오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있어. 이번에 이 주식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을 것이고, 규제를 푸느니 뭐 별의별.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지. 건설주들 저평가되어 있던 못 올랐던 건설주들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던져야지.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그죠?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거꾸로 이걸 받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파란색 블럭, 그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악재는 희석이 됩니다. 왜?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 사고로 해서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받지는 않아요.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뭐 법적으로도 뭐 이런 부분 하청에 재하청 뭐 이런 구조들도 좀 변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걸 받아내야 된다고. 오늘 약간 윗골이 있고, 그죠?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왜? 변화가 중요해. 내부적으로 이런 큰 변화가 중요해. 개인 투자들은 최근 2주 동안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많이 샀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수급의 병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련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좀 오르니까 막 던져, 개인 투자들. 하지만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애들은, 그죠? 메이저 자금은 또 들어오고 있어. 저는 이 동네 어디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투자해서 긴 텀으로 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아까 지주사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한진칼도 좀 얘기해 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저 롯데 지주. 사실 롯데 지주를 우리가 시작한 거는 여기에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저앉았어. 왜 주저앉았냐? 역시 변이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뭐 롯데쇼핑이나 뭐 이런 쪽 실적도 죽을 것이고, 뭐 롯데쇼핑도 아까 신세계나 비슷하게 보시면 돼.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들 롯데 지주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주가가 뻥 터졌습니다. 이날 하루에 얼마가 올랐냐면 거의 한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이렇게 죽은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가 기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악재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눌림목이고, 진짜는 여긴데 여긴 좀 실망스럽지, 그죠? 하지만 모든 투자는, 그죠?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주식값이 갑자기 이렇게까지는 자연스러운 눌림목인데 여기서 훅 죽었어. 그럼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목요일날 뭐라고 했냐,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던 뭐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반전이 목요일 금요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그죠? 이 정도 조정 받으면 당연히 반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V자로 가느냐 L자로 가다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다가 다시 상관없습니다. V자로 가든 뭐라든 간에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먹을 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많아요.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은행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 한번 보실래요? KB금융
물론 KB금융도 여기서 매수해갖고 아니면 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인데 저는 은행주를 지금 하지 않아요. 우리의 리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끝났습니다. 작년 5월달에 가장 최저점에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나서 작년 7월달도 그렇고요. 올 초에도 저가 매수를 또 시켜드려갖고 최근에 여기서 다 끝냈습니다. KB금융,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파란색 블럭 뭐 이런 자리가 우리가 했던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끝냈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KB금융이 이렇게 잘 가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자리였는데요. 뭐 이렇게 멀쩡히 잘 가다가 이렇게 한번 죽인 적이 있고 다시 한번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여지없이 제가 여기 저가 매수 기회를 드렸습니다. 왜? 첫 번째, 바닥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두 번째, 정점이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1년, 2년, 3년 아니면 100%, 200%, 300%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금리 인상 아직 멀었고요. 주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전에 가만히 들어보시면 야 내가 굉장히 뷰를 좋게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주가가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행주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 하나투어 많이 먹었어요. 저는 절반을 팔았죠 여기서. 하지만 절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제가 할 것들은 전량 다 팔진 않아요. 반은 항상 남겨. 뭐 지금도 수익권이에요. 여기서 그물을 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서 깨질 때는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 이슈도 있고 뭐 확진자 늘어나면서 좀 부담스럽고 그래. 그 인정하고 다만 가격으로 논하는 건데 주식은 말이죠.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가에 처음에는 신선하게 반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슬슬 식상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가면 어떻게 더 식상해지겠지. 그래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승부볼 주식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너무나 많죠. 자, 지금 잠깐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분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그죠? 뭐 이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 부품 그죠? 그리고 뭐 엔터주도 크게 성과 냈습니다. 왜? 엔터주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올랐더니 이제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잖아요. 가격멜이 생기는 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죠? 가격멜이 생기는 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느 시점에 다시 또 반전이 나. 그러면 그 다음 타자 이렇게 올랐다가 얘네들이 쉴 때 그 다음 타자들이 이렇게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이 또 쉬면 또 그 다음 타자들이 오르게 됩니다. 이게 순환 상승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코스피 이 구간에서는 바로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벌겠어요? 진득하게 가는 사람이 돈 벌겠죠. 그죠? 보통은 자신이 없으니까 단타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잖아? 그럼 일단 손절해갖고 다른 거 타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하루 이틀 아니면 주가가 거기서 뭐 솔직히 5%만 내려와도 다 저가 매력이 생겨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많이 누린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들이 쉬고 있잖아요. 충분히 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경협주 라인도 저는 시간 투자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김이 돌아가면 재료 공백, 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그죠? 메시지에 좀 차갑게 걔들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고 나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돌아가고 나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뭐 가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반기 시장 코스피가 뚜껑을 열었는데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는 사람들은 이것도 타고 그죠?
여기 뭐 왕창 들어가가지고 요놈이 뭐 뜰 때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 이런 게 아니라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놔야 돼. 이놈이 뜨고 누릴 건 그동안 우리 많이 누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누려요. 수익도 많이 누리고 그러다 보면 반대로 거꾸로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를 절반을 팔든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슬슬 천천히 낚싯대를 던져두는 거예요. 얘가 쉬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오르게 됩니다. 이런 논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논리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진득하게 가야 됩니다. 사자처럼 투자해라, 거북이처럼 투자해라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했어. 어차피 코스피는 뚜껑을 못 연다고. 왜? 금리 인상도 악재고 뭐 테이퍼링도 악재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거쳐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다. 이번 FOMC에서 그죠? 2023년 말에 금리를 한 차례 올리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죠? 그게 악재인가? 아니에요. 불확실성 해소지. 그죠? 물론 좀 빨라질 수도 있어. 다만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때도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는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두 번째 집단 면역으로 가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접종자들 굉장히 많아져. 그죠? 만약에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저는 뭘 많이 보냐면 미국 확진자들 지금 15,000명 정도 전후지 않습니까? 뭐 2만 명 넘어가거나 뭐 한 3만 넘어가지 않는 이상 뭐 신선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때? 내수 쪽을 많이 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업 실적들 좋습니다. 작년에 이미 성장주들 당연히 실적 좋지만 그것보다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좋지 않았고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가치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 투자를 길게 가져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반밖에 안 왔습니다. 나머지 반을 차근히, 다만 속도 조절은 있습니다. 작년처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상반기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하반기도 마찬가지. 차근히 기다리시고 기회가 오면 천천히 잡아가시면 됩니다. 조급하면 지는 거죠. 주식에서 수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걱정과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주식의 수익은. 그죠?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이 월요일날 많이 빠지고 화요일부터 천천히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물론 소외받은 종목들도 있고 떨어진 주식도 있고 뭐 좀 오르는 주식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걱정과 근심,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더 대담하게 하느냐, 누가 배짱 가지고 배짱 있게 누가 더 확신을 갖고 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멘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누가 더 현명하게, 내가 간혹 절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저는 절벽 근처라고 생각되면 아예 그 동네는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투자예요. 습관도 중요할 것이고 뭐 기준도 중요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신과 배짱, 그리고 시간 투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 두시는 게 좋습니다. 누릴 건 누리고 더딘 건 냅두고 좀 과하게 빠지는 건 차근히 모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럼 몸에 배, 그냥 습관이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말에 공지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한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월요일장 여러분들 고민되시거나 하실 분도 많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 별 고민은 안 돼요. 또 기회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또 진득하니 갈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 저희 주말 이벤트 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7월 월간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창 유료 회원 수 1위.
뭐 한국경제TV가 1등인데요. 거기서 뭐 제가 그냥 부동의 1위니까. 예. 근데 저는 매매를 뭐 단타 이런 걸 잘 권하진 않아요. 그냥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러면 맨날 장기 투자만 그런 건 꼭 아니야.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나는 15% 20% 정도 내면 나는 절반은 알아서 팔고 새로운 거나 덜 오른 거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만큼 또 사주면 되고 얘는 계속 누리고 시간 투자 길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요거는 6월 29일 화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한 달 7월 월간이니까요. 요거 가입하신 분들은 1668-4385 그 다음에 수급박스도 한 달 무료로 드리고 사이드 카카오톡 또는 저희 이거 한번 보세요. 수급박스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쪽 가시면 수급박스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고요. 이 이현상의 황금 배팅 들어가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드린 전략들 한번 쭉쭉쭉쭉 주말 동안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두고 낚싯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668에 4385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에서 실제로 한번 다음 주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 차근히 전략도 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또 기존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도 월요일 한번 쭉쭉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